안녕하세요, 원픽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아이폰을 주로 사용하는 제가 갤럭시 S21을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아쉬운 점들 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갤럭시와 아이폰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일단 아이폰이 아직까지 120Hz 주사율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아이폰 13에서는 거의 탑재가 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것도 뭐 전 모델에 다 적용이 될지 아니면 차등을 둘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아이폰 유저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120Hz 주사율이 뭐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갤럭시 S21을 제가 사용해보면서 120Hz 주사율을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결과물을 표시해주는 데 있어서 좀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표현이 되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갤럭시 S21 쪽이 더 좋았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아이폰의 디스플레이가 스티브 잡스의 유작 이후로 점점 커졌죠. 그런데 그 디스플레이 크기가 몇 인치인지 상관없이 그냥 한 화면 안에서 구성되는 앱의 개수나 레이아웃이 여전히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옆으로 쫙 깔아놓고 7페이지, 8페이지씩 쓰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아이콘이 좀 작더라도 무조건 좀 한 화면 안에서 딱 한 번에 보고 싶어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아이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유형의 앱들을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서 꽉꽉 채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굉장히 빡빡해요. 그런데 제가 갤럭시 S21을 사용해보면서 일단 디폴트 값으로 제공되는 레이아웃도 굉장히 다양하고 부족함 없이 레이아웃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삼성 유저가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굿락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미 많이 아실 텐데 이걸 사용해서 폰 설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바로 홈업을 사용을 해서 화면 레이아웃을 즐겨찾기 최대 9개, 레이아웃은 7곱하기7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을 한 화면에 가능한 한 많이 보여주게 하는 이런 방식. 그리고 뭐 설정이기는 하지만 폴더로 만들어 놓은 이런 앱 아이콘들도 이렇게 팝업 형태로 좀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심플한 형태인 것도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이폰을 쓰다가 넘어오시게 되면 이런 게 은근히 개꿀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김에 한번 함께 얘기해보면, 아이폰처럼 이렇게 넙대한 6.1인치보다 6.2인치더라도 위로 얄쌍하게 긴 갤럭시 S21이 그립감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특히 밤에 누워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볼 때 한 손으로 조작 가능한 기능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갤럭시 원 UI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굿락, 이거를 다운을 받아 주시면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정말 여러가지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상단 상태 표시줄에 본인이 보고 싶지 않은 여러가지 시그널들을 온오프 할 수 있고요, 잠금화면 커스터마이징, 시계 UI 모두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 아이폰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폰의 홈바 스와이프에 적응돼서 그런지 갤럭시 S21에서도 내비게이션 바라고 불리우는 모션 제스처 방식으로 홈 버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션 제스처도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좋았고요. 이 홈바 형태의 모션 제스처가 불편하신 분들은 기존의 홈 버튼, 뒤로 가기, 메뉴 버튼 이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버튼 방식 역시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배치는 물론이거니와 아이콘 모양, 그리고 가장 핵심인데 최대 2개까지 자주 쓰는 컨트롤러를 본인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 캡처 기능 하나랑 상단 알림 센터를 내려주는 기능을 여기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카메라나 볼륨 버튼, 스크롤 버튼 등 원하시는 것을 배치해 주시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굿락 네비스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굿락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 또 다른 기능인 원핸드 오퍼레이션, 이거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왼쪽 오른쪽 상중하 각 3개씩 긴 제스처, 짧은 제스처 총 12개의 모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아래로 모션했을 때 계산기가 바로 열리게 되는 이런 설정들을 해놨어요. 저는 뭐 아웃룩 메일이나 화면 캡처, 이게 정말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안드로이드의 원 UI 3.1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꼭 이 굿락 앱을 받으시고 본인 사용 패턴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커스터마이징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안드로이드의 이 오픈소스에서 오는 장점이 아이폰 유저들에겐 조금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는 듀얼 메신저 기능입니다. 예전부터 정말 많이 필요했고 갤럭시로 넘어오고 싶은 충동을 반복적으로 유발시켰던 그 기능입니다. 하나의 폰에 동일한 메신저 2개를 설치해서 각각 다른 메신저 계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즘에 업무용, 개인용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메신저도 이렇게 분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중국에 살기 때문에 현지에서 업무상 유챗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계정만 3개입니다. 그중 하나는 아이폰에 물려놨고 나머지 2개 계정을 여기 갤럭시에 같이 물려놨습니다. 각각 다른 계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각각 다른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두 개씩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제가 중국 정발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듀얼 메신저를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카카오톡도 듀얼 메신저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번째입니다. 바로 잠금 해제 방식인데요.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죠. 바로 코로나. 애플의 그 페이스 아이디가 편하고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여전히 이 지문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얼굴 인식이 안 될 경우에 대체 가능한 보안 인식 방법이 비번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6자리에서 4자리로도 바꿔보고, 또 애플에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마스크 쓴 얼굴을 인식하면 바로 비번 입력창이 뜨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아직 정식 배포는 아니지만 iOS 14.5 베타에서 애플워치를 통해서 아이폰 잠금 해제를 해주는 등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는 있는데, 갤럭시 S21으로 바꾸고 나서 일단 얼굴 인식을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고 지문, 패턴, 비번 등 여러가지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면 인식 속도에 있어서 아이폰이 빠르죠? 그런데 반드시 홈바를 위로 스와이프를 해야지만 열린다라는 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면을 따닥 터치해주면 열려버립니다. 이런 옵션도 준비되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어쩔 때는 안 열고 싶은데 지가 혼자 열릴 때도 있어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에 대한 언급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갤럭시 S21이 기본 광학줌이 3배 줌까지 되니까 좋더라고요. 갤럭시 S21 울트라까지 가게 되면 광학줌이 10배까지 되니까 더 좋겠죠? 배경 압축 효과로 더 분위기 있는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줌을 할 때 아이폰 화면에 스와이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이지만 뭔가 아날로그의 느낌이 있다라면 갤럭시는 아이폰처럼 휠 방식으로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각각의 디지털 줌 배율이 4, 10, 20, 30 단위로 버튼이 있다는 게 좀 더 편했습니다.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영역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갤럭시 S21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나 유튜브 때문에 평상시에 영상 촬영이 많은 편인데 이 프로 영상 모드라는 게 있어서 브리게 셔터, 영상 포맷 변경 등 좀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모드가 있다는 게 더 좋았어요. 약간 미러리스 카메라에 LCD 화면을 옮겨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디렉터스 뷰 기능이 있어서 전후면 카메라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했던 기능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홈 화면을 잠글 수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홈 화면에 들어가셔서 홈 화면 구성 잠금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홈 화면에서 롱터치를 하거나 뭘 바꾸려고 해도 홈 화면 구성이 잠겼습니다. 설정에서 활성화하십시오라는 팝업이 나오면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집에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이 화면을 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화면 레이아웃이 바뀌어 있거나 설정이 변경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별건 아닌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 다음은 이 측면 버튼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측면 버튼을 2번 눌러줬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전등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사실 아이폰에서 그닥 불편하진 않았는데 어제도 화면을 깨워서 한번 터치를 하는 이것보다는 바로 그냥 쳐다보지 않고 손의 감각으로 2번 누르면 손전등이 켜지고 꺼지고, 그리고 손전등뿐만 아니라 계산기, 본인이 잘 사용하는 앱, 카메라, 원하는 거를 다 이 버튼 안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덱스, 현재 쓰고 있는 4K 휴대용 외부 모니터와 연결을 해서 데스크탑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집에 꼭 데스크탑이 없더라도 삼성 덱스를 이용하시면 TV나 모니터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엑셀 작업, 메일, 웹 작업들을 데스크탑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AOD 디스플레이, 시계가 항상 나와 있죠. 그래서 화면을 굳이 열지 않아도 시계나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폰 유저 입장에서 갤럭시 S21으로 넘어오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애플을 검색을 했더니 애플 뮤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가족 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애플 뮤직을 동일하게 갤럭시 S21에도 설치를 해서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애플 뮤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멜론이나 지니 뮤직처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스트리밍 서비스를 갤럭시 S21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애플 기기 보관함에 있던 플레이리스트를 그대로 갤럭시로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 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계산기를 좀 자주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를 아이폰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단위 변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단위 변환기에서도 가장 좋은 건 역시 환율이죠. 제가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달러나 중국 위엔화 관련돼 가지고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다른 앱이나 외부로 접속을 하지 않아도 계산기 기본 앱을 통해서 이렇게 환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아이폰에서는 할 수
수 없었던 이런 전화번호 초성 입력 검색.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는데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이렇게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이응 피읍 키읔으로 타이핑을 쳐도 바로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 애플이 은근히 이런 사소한 거에서 불편한 게 많다라는 걸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단점입니다. 갤럭시 안드로이드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애플 생태계에 있던 아이폰 유저 입장에서 느끼는 아쉬운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에어드랍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당장 찍은 사진들을 맥으로 보내려고 하는 순간 뇌정지 3초가 왔어요. 메신저 통해서 보낸다든지 케이블을 꽂아야 된다든지 이게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글을 적극 활용하게 됐습니다. 구글 포털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맥이나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동기화를 시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메모 역시도 기존 애플 메모의 동기화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현재 같이 쓰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 백업의 연장 개념이긴 하겠지만 키체인 연동이 안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일이 비번을 다 입력해줘야 된다는 점이 기존 아이폰 유저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클라우드로 세팅되어 있던 환경을 뭔가 구글이나 삼성 계정, 네이버 등과 같이 다른 플랫폼의 힘을 빌려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네, 오늘은 애플 생태계에서 아이폰만 사용하시다가 갤럭시로 이동하시려는 분들이 보시면 조금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혹시 더 좋은 꿀팁이나 정보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픽이었습니다.